시작하기 전에 1분만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배드민턴 협회가 보니까 후원사 요넥스로부터 페이백 합의를 맺어서 30%의 물품지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준도 그리고 내용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라고 내놨는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페이백 물품 사용 세부 내역서, 이거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체부인데, 문체부가 지난 7월 31일이래요. 그러니까 지난달 31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이게 이미 21대 국회 때 폐기된 개정안인데 지금 이쪽에 연관된 분야나 지역에서는 좀 난립니다. 관련해서 문체부 자료 요청을 하는데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꼭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관님, 이 자료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출하는데. 아니요,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성실하게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미다 호미오 총리 간에 정상회담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조 5천억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다. 사도광산을 아낌없이 양보했다. 초계기 갈등도 5년 만에 봉합했다. 사과도 없었다. 외교부 공식 자료에 일본 정치인의 수십 년 망한 자료가 통째로 삭제됐다. 국방부가 독도를 연토 분쟁 중이라고 적었다가 자료를 회수했다. 3.1운동이 하얼빈 임시정부에 시작됐다는 홍보물을 올렸다 삭제했다. KBS에서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흘려나왔고 지하철 안국역에선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부 장관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글쎄요,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뭐 이미 두말할 필요 없죠?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 사안마다 뭐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 문화체육부 입장에서는 뭐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견을 달 생각도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해줄게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저는 그 얘기는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네. 명확하게 안 하셔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 잘 앞에는 얘기를 안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 헌법에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죠. 그런데 서로 다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제가 조금 전에 정부가 읽어드렸잖아요. 수립됐다는 게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책 기억하시죠? 네네. 그럼 예전에 60년 때. 자, 60년대 그러니까 건국 60년 그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의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모태는 미군정기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헌법 정신 부정하는 거죠. 부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건 이제 합법적인,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설명하는 건국 60주년이라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2008년에 그랬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그런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당연히 지금도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영토가 48년 있고, 8월 15일이 건국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국제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이다. 자,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일본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든 간에 독도는 우리 땅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절이라고 1948년 8월 15일을 경국절이라고 하는 것 적절하지 않고요.
글쎄요, 뭐 적절하지 않다마다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임시정부도 잘해서 헌법에 수록된 정부로 인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게요. 인정받은 문체부 장관, 문화부 장관님이십니다. 정부도 정확하게 하세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네. 아니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건국 1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 했다는 수립일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화부 장관 아시면 제가 여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국절 아니에요. 그때 건국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헌법에 이 써져 문제는 있잖아요. 이미 헌법 이렇게 전문에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대한민국이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다 그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기 그 맛- 때문에 예, 그 네. 대목은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얘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정말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논란이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장관님 지금 네, 대한체육회하고 배드민턴 협회가 좀 엉망이 됐고 팬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저런 그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 변호사님 저도 저걸 보고 뭐 저렇게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너무 낡은 관행, 오래된 습관,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확실히 고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감사가 이제 9월 말에 끝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 네. 감사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극단적인 조치란 대표팀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하는 것을 말한다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나올 걸로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협회를 첫 번째 선수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두 그렇습니다. 번째 임원들이 사유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문제 의식을 정확하게 장관님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올해 가을이 지나고 나면 대한체육회와 종목 단체들이 다 정상화되고 이게 선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선수촌 관리도 선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구태들이 다 사라질 네. 거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죠. 물론 뭐 금방 하루아침에 아니 다 그러니까 고쳐지기는 그런 기대를 어렵지만 저희 갖고 그렇게 기대를 뭐 그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협회 같으면 지금 그 협회장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장면을 치려고 스포츠 하는데 공정위원회에서 그것도 뭐 허락을 정확하게 하면 정리하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그거 뭐 물론 이제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가 정리를 할 건데요. 예. 그 전에 이제 뭐 그 공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공정을 저희들이 의심받고 따로 따져 보겠지만 네. 따로 기회를 여기서 갖기로 돼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 되기를 문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예.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네. 네, 우선 뭐 사실은 스포츠와 지도자를 위한 체육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대표 선수를 만드는 그 과정, 선발하는 과정, 또는 훈련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관이나 내지는 이런 것부터 전부 다 하여간 개혁을 할 건데요.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체육을 자율성을 주고 또 우리가 IOC나 FIFA 같은 데서 끊임없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굉장히 그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진정한 스포츠를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장관님 꼭 그렇게 좀 네네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번엔 성과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담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선수촌에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나 그 문화나 그 협회의 갑질이나 이런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체육회장님, 국가대표 캠프 하셨대요? 해병대 가서?
왜 하신 겁니까? 해병대 캠프. 이 선수촌에 우리 선수들이 아니 선수촌에서 선수 훈련하는 게 부족해서 아니, 해병대로 캠프를 1억 들여서 4,500명이 가서 했다는 게 아니, 말이 그게 됩니까? 아니고요. 아니 뭐 그게 아니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체육회 이런 문화가 남아 있는 게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선수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에이, 제가 보니까 평가서를 보니까 좋지 않던데. 예, 나머지는 대한민국 22세기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훈련을 하다가 간 게 아닙니다. 정신 교육하고 멘탈 강화는 그런 아니 왜냐면은 옆에 다른 종목의 선수들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 해요?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거기가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니 올림픽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 다 모아가지고 해병대 가서 2박 3일간 캠프를 해요. 그리고 아무 경기 역량에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훈련도 했던데. 예, 나머지 부분은 보충 질의 시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